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최진석 교수님 검명원 강의로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한때 인문학 붐이 완전 크게 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게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 한 2016년도 말 2017년도 이때 인문학 붐이 불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검명원도 만들어지고 어느 방송사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TV에서 생각의 집인가 그런 이제 프로를 하면서 더 많이 그 인문학 붐이 확산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알게 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최진석 교수님이.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의 유튜브 강의를 우연히 몇 번 보게 됐고요. 그분의 이 책 제목처럼 아주 탁월한 사유의 차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튜브들을 찾아 들었고, 와우, 정말 아주 명 강의를 하세요. 명 강의의 바탕에는 아주 깊은 사유, 통찰, 사색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그 전에는 엄청난 배움과 수양의 시간들이 있으셨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수도 없고 또 그만큼 지력이 되지도 않기에 이 최진석 작가님이 쌓아 올리신 철학의 이 깨달음의 어깨 위에 서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그 깨우침대로 제 인생을 깨우쳐서 좀 달라져 볼까? 그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그 중에서 저자님의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이 책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그때부터 또 더 교수님을 좋아하게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마침 또 도서관에 있길래 저와 운명처럼 만나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하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또 이제 서문에도 보면 책을 위해서 별도의 그 쭉 일련의 연고들을 새로 작성하신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신문 매체들에 기고하셨거나 방송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그걸 기반으로 책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던 내용들은 제가 엄청 많은 유튜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좀 익숙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귀로 듣던 거를 이 활자로 옮겨진 것을 보는 느낌도 또 새롭더라고요. 또 이 책으로 쓰시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달력은 동영상, 강의, 직접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것, 또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이 전달력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책으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읽히기 쉽게
해설자가 없어도 이 활자가 스스로 해설자 역할을 하게 만드시려다 보니 좀 많이 쉽게 풀어 쓰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하듯이 강의하듯이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투로 작성을 하셔서 읽기에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셨던 분들도 읽어 나가기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만 강하시다고 하면 충분히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이 철학을 전파하고자, 이런 탁월한 사회 시선을 전파하고자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겁내지 말고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책에 부제목이 뭐가 붙어 있냐 읽어볼게요.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 네, 저희에게 철학이 뭔지, 진정한 철학이라는 건 이런 이론으로 존재하는 철학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일상에 있는 철학이고, 그 철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제목을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 또 우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 이 책은 총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강은 부정하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하다, 버리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놓아버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오래된 체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학습된 것일, 강요된 것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다라는 주제가 1강이고 2강이 이끌다, 선도부 할 때 그 선도 있잖아요. 선도하다 할 때 그 이끌다. 그래서 2강이 이끌다, 그리고 3강이 독립, 홀로 서다라는 게 3강이고 4강이 진인, 참된 나를 찾다. 그리고 5강은 이제 짧은 강인데 문답 Q&A 같은 걸까요? 아직 제가 5강은 다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강이 아주 짧은 5번째 강이 있어요. 문답, 공유하다라는 제목의 마지막 강. 이렇게 해서 4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강이고요. 각 강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 챕터의 순서상으로는 좀 뒤에 있는 그 챕터를 읽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강 4강 진인, 참된 나를 찾다 라는 강에 속해 있는 2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기존의 가치관을 모두 벗어 던지다. 이 챕터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유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상태라는 게 하나의 주제고, 기존의 가치관을 죽여야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된 자아는 개방적이다. 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 챕터로 관심이 쏠렸던, 이제 처음에 눈이 쏠렸던 건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최진석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그분의 공부의 결과 깨달은 자유란 무언지 그게 궁금했고, 그 자유가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분의 시선을 알고 싶었는지 본능적으로 이 4강의 두 번째 챕터로 관심이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자유와 관련된 이 챕터를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책의 모든 챕터가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주제별로 짤막짤막하게 핵심 사항들과를 사례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부에서 발견한 사례나 그분의 인생에서의 경험들을 예로 드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모두 벗어 던지다. 장자의 자기 사례는 기존의 가치관에 결탁되어 있는 나를 죽임으로써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충만의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허심의 상태를 갖게 한다. 허심의 상태. 이 최진석 교수님은 장자에 대해 책도 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장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유튜브 강연을 보면.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자가 동양 철학에서 자기의 주체성이 있는 자아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철학자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니체에 대비되는 그런 그 철학자로 분류를 하셨고요. 동양 철학에서의 자기 주체성을 강조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절차탕마한 장자가 동양에 있다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인생의 업적을 이룬 대가가 바로 니체라는 거죠. 네, 이제 본 챕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상태. 앞서 장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종속적 주체와 능동적 주체를 말한 서양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떠오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사회는 주로 종속적 주체들로 구성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능동적 주체로 구성된 삶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코는 근대적인 인간을 왜 종속적인 주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먼저 주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때 자기가 주도적인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여기는 자의식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보통은 자기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보편적인 생각을 각자가 내면화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활동하고 자신이 생산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체이지만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자신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적 의식을 내면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종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적 주체는 비록 주체는 주체이지만 아직 피지배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죠.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주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속적 주체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나 이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건설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푸코는 이러한 종속적 주체성을 벗어나서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주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만이 자신의 주인이 된 주체를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판단과 행위가 모두 자기의 결정으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주체, 이 사람이 능동적 주체입니다. 종속적 주체는 내면화된 이념이나 가치가 주인이 되어 있기에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대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능동적 주체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이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인 궁금증과 호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능동적 주체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로 등장합니다. 이 능동적 주체를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자신을 지배하던 규정적 관념, 즉 성심으로부터 벗어난 소요의 경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하여 자유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유라는 말 주위에 있는 자율, 자정 등에는 모두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기 위해서는 자기 이외의 것들은 다 자신의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자기만 있어야 하고요. 이때 자기 이외의 것들은 자기를 키우고 단단하게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자기 안에 오로지 자기만 남긴 상태를 동양의 많은 고전에서는 허심 혹은 무심으로 표현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와 자기를 지배하는 기존의 정해진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자기로만 자기를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해도 이미 고정되어 이제는 자신을 고착화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이미 외화된 것으로 취급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비로소 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죽여야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 라는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한 큰 비입니다. 큰 박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혜자가 위나라 왕으로부터 큰 박이 열리는 씨를 얻어온 이야기 말입니다. 박하면 보통 물을 떠먹거나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용도로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려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가지 용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되자 혜자는 이것을 필요 없다고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혜자는 지적으로 매우 게으른 사람입니다.
숙고하거나 새로운 용도를 찾는 수고로움을 자초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용도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따진 셈이죠. 기존 관념에 맞는지 여부만 따져서 하는 일은 매우 편하고 쉽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은 지적인 게으름입니다. 기존의 용도와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용도를 계속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도를 발견해내는 매우 즐겁고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적인 수고가 보태져야 하겠죠. 지적으로 매우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확립된 가치나 이념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반성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고,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확립된 가치나 이념을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종속적 주체일 가능성이 크고,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능동적 주체일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장자는 이런 의미에서 해자를 쑥대대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힐난합니다. 쑥대대롱같이 좁디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 자신의 진실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지 세계의 진실을 드러나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쑥대대롱 같은 마음, 즉 기존 관념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이탈해서 큰 박을 배로 변환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배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허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큰 박을 보고 이것을 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능력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어로 하면 통찰력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존의 관념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절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제3의 길로 발전하는 것은 기존의 정해진 관념으로부터 이탈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해진 관념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을 허심이라 하고, 이탈해서 자신으로만 남은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인이라야만 참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진인이라야만 새롭게 등장한 거대한 박을 보고 배로 만들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발휘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왜 수양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자아는 개방적이다 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성을 발휘하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고유성이 기성사회와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게 묻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 살 것을 강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 경우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성 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이는 교육체제에 의해 잘 훈육된 모범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매우 익숙한 태도입니다. 사회나 집단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발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회와의 조화를 먼저 강조하는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사회의 구조와의 충돌을 왜 감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의지를 죽여가면서까지 전체 사회와의 조화를 중요시하면 자신은 이미 굳어진 구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으로의 삶을 사는 자신은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일 수 없습니다. 흔히들 쉽게 숭배하는 보편적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 등과 같이 낡고 굳은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난 다음에 남는 존재 상태가 바로 참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참된 사람은 폐쇄적인 상태로 자신을 지배하던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개방적입니다. 이 참된 자아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기존의 신념이나 이념,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있는 궁금증이나 호기심과 같은 활동성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익숙한 이념이나 신념 등을 변화하는 세계에 억지로 강요하는 폐쇄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굳어진 생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유동적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믿음 체계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 더 개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믿음 체계의 지배에서 벗어나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하는 고유한 주체로 존재하는 사람이 더 개방적이겠습니까? 사회에 자신을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이 사회와 더 깊은 교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이 더 깊은 교류를 하겠습니까? 갇힌 자아가 이루려는 사회화의 조화는 그저 정해진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개방적 자아는 사회와 충돌을 빚을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사회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진보시킬 것입니다. 정해진 믿음 체계에 갇힌 사람은 평생 낡은 세상 한 귀퉁이를 잡으려 노력하거나 이미 낡아 빠진 것과 옳고 그름을 다투느라 정력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개방적 자아는 낡은 것과 싸우는데 정력을 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여는 일에 몰두합니다. 어느 쪽이 자유이고 참된 삶인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진석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랄까요? 정해진 믿음 체계에 갇힌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자신으로 존재하는 개방적 자아로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제 주변에는 전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고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되고 싶은 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생이지만 지금까지 저도 몰랐지만 사실 후자에 속한 삶을 쭉 살아왔던 것 같고 좀 많이 깨닫지 못했었지만 사실 그런 삶을 추구해오는 그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속도를 내어서 인생에 충실하고 싶은 진도를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최진석 교수님처럼 꼭 이래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그렇게
제가 스스로 뭐 이 학문에 대해서 이 철학 그 동양 사상 뭐 철학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을 빌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너무 그렇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강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거부감도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선택을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해 나가게 되고 싶다는 저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또 방향을 점검하고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짧은 챕터마다 이렇게 이 하나의 메시지들이 아주 강력하게 응축되어 있어요. 마치 강의하시는 듯이. 그래서 그 책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그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이제 부분들만 또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녹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